28번째 궤이고요. 자, 이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감궤, 그 다음에 이궤,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감궤 이궤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있는 게 또 뭐냐면은 건궤하고 곤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곤감리라고 하는 것은 주역 64궤에서 가장 기본적인 체가 되고, 그죠? 기본적인 체가 되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는 자 28번이다 그러면 주역 상경은 다 끝나는 겁니다. 단경은 기본적으로 체로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2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뭐예요? 7수, 그러니까 사방 7수에 되는 28의 의미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7에 28 해가지고 소양 책수가 되는 거죠. 소양 책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과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크게 건넌다라는 뜻이 되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뜻은 크게 지나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글자, 왜냐면은 기본적인 주역의 궤명이라고 하는 것은 궤상에서 이렇게 취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이 4개의 양이 있는 거죠. 4개의 양이 가운데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위로는 이 허약한 음들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양이, 그죠?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라고 하는 건 대제라 건원이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다 맞추는 건데, 그 양이 그래서 지나치게 많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또 한편으로는 뭐냐, 큰 허물이다라는 이런 뜻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허물이 되고 크게, 그저 과오의 세상입니다. 크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크게 건넌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크게 건너려면 그만한 대덕군자가 필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살례 이교획은 상구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이섭대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만약에 소인이 건너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세상만 어지럽혀 놓는 거죠. 그래서 큰 허물이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반된 두 개의 뜻이 한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과의 세상을 만나서 이것을 잘 건너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세상을 또 대과의 시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 문명은 굉장히 발달했지만은 예전에 보면 자식이 뭐 어버이를 죽인다, 그 다음에 더더욱이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었죠. 어쩌다 평생을 살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들이 요새는 뭐 하루를 앞다퉈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크게 잘못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건너는데 그 도가 무엇일까? 이미 그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 유학의 도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륜지 도가 되는 거죠. 인륜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사회에서 어쨌든 이 도의 회복이 굉장히 시급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 유학의 부활 내지는 부흥 내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리가 좀 이상하니까 유학을 어쨌든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과계에 대해서 대과를 보면서 공자는 바로 뭐냐면 큰 허물이다 이런 뜻으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역의 수리편을 보면은 가수년하여 50이 하격이면 무대과의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죠, 여러 해를 더 보태어서 50으로서 역을 배운다면 대과를 얻게 할 것이라 이런 뜻인데,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모든 학자들이 이게 참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을 때면 뭐 50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칠 조자를 아래 위로 요렇게 쓰면은 그저 50이라 초서체로 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글자가 맞지, 요거에 혹시 잘못이 아닌가라고도 보고, 내가 그저 여러 해만 더 살아서 마침내 역을 공부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50이다 그러면 공자가 돌아가신 때가 70세, 그러니까 72세니까 거의 50년을 더 살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 해를 보태어 가지고 그래서 50년, 그죠, 이렇게 해서 죽는다면 그러니까 120세라는 건 불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50으로서 라는 뜻인데, 50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개사전에서 공부 다 하셨습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에 50, 오용십작의 원리라 그랬죠. 하도수의, 하도낙서의 원리이기 때문에 바로 오용십작의 원리로서 바르게 모든 정치 법도나 이 등등을 세워둔다면은 후대에 이런 큰 허물을 짓는 것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 그런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공자가 별도의 또 잡기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자의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역에 이 십익전에 두루두루 녹아 있기는 한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춘추를 써서 이른바 그 제왕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그 법도 그 제왕의 도로서 당시의 사회를 쭉 결단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금 더 하셨으면은 이른바 큰 더 정치 대법을 바르게 좀 시대에 맞게 바르게 세워두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경에 이미 홍범이라라고 하는 정치 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역의 공자가 이렇게 십익전으로 나누어 두긴 했지만 아직 종합 정리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마 그 종합 정리를 하셔서 후대 세상을 위해서 이른바 개왕성 계략하는데 더욱더 큰 도움을 주시지 아니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유학이라 그래서 이른바 송나라 때 그 성리학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일단 공자의 요 글들을 옛날에 경을 해석하는 정도가 되고, 좀 이제 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 새롭게 다시 더 확대해서 당시 사회가 주로 불가나 도가에 빠져 있는 데서 이른바 정치 회복을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 어찌 보면은 그 성리학이고, 그런데 요즘에 이 물질 세상 이것도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사회에 맞는 그 유교의 해석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악계 공부하면서 뭐 우리가 두루두루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일단은 대과의 상을 취하는데 거기 뒤에 보면은 공자가 뭐라고 아니 문왕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동의이온이 이유요왕하니 형통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508쪽에 그죠? 동의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둥이 흔들린다. 기둥이 흔들리니 이렇게 표현했죠.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진다 이 소리가 되겠죠.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유요왕이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잘 보면은 여기 보면은 동방목도에 해당되는 거죠. 동방목도라고 하는 것. 옛날 요순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동방목도가 그죠? 이 회복되어야만이 그죠? 회복되어서 그렇게 나가야만이 세상이 형통해질 것이라라는 그런 의미까지를 담아서 보셔야 될 겁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글이 다른 글과는 다르게 또 굉장히 신비로운 측면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글자 속에 자체에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실제적으로 공자가 그래서 위에 보면은 연목계가 되고 택이 되고 밑에가 목이 되는 거죠. 그 택멸목이라고 공자가 대상전에서 표현하셨을 겁니다. 택멸목이다 그러면 원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연못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썩는 상이 되는 거죠. 나무가 썩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쪽은 동방이 되고, 그렇죠? 이쪽은 서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과의 시기에, 그죠? 대과의 시기에 동방의 이 정신 문명이, 다시 말해 우리가 유학의 도가 되겠죠. 동방의 정신 문명이 서구의 저 물질 문명에 의해서 다 썩어 들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요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 하며 그 전체적인 문기 속에 이런 의미가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그 요인 거, 요다 그러면 우리가 요순의 덕해서 그래서 동방의 이 문명들이 다시 살아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 쓰신 글들인 것 싶습니다. 그 문왕이나 주공이나 공자나 다 한 마음이 되셔서 쓰셨고요. 자,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데, 동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둥동이라고 표현했죠. 기둥 그러면은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 우리 옛날에 문 동량이 되라 그랬죠. 또 무슨 뭐 이 집을 가지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동량이 되라. 그 다음에 또 나무목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뭐가 되라? 초석이 되라. 이렇게 돼 있죠. 집은 이렇게만 쓰면은 다 지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초석 그죠? 우리 이 한옥 짓기가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렵죠. 왜냐하면 옛날 목공 이 집 짓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목장 그러죠? 장. 이렇게 장이라 그래서 대목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목장이고 제장윤녀 맹자에서 나왔잖아요. 제는 소목장. 소목장이라고 하는 거죠. 가구 같은 거 만드는 사람. 소목장, 대목장이 되는데,
대목장들은 어떻게 돼요? 저 아무리 큰 집 짓는다 그래도 자로 재든가요? 눈을 한번 쓱 보고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정확하게 자릅니다. 그걸 보고서는 서양 애들은 뭐냐, 쟤네들 멋대로 집 짓는다 이렇게 돼요. 그 맹자에서도 그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 장자에 나오던 얘기가 조박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제선왕이 뭐 글을 읽고 있는데 밑에서 그 윤역, 그 뭐죠, 수레 만드는 사람이, 윤인이,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만드는데 위에 임금이 뭘 보고 있었잖아요. 뭐 보십니까? 감히 물었죠. 그랬더니 아니 저기 지금 내가 그래서 나 이 경을 읽고 있다. 성인의 말씀을 읽고 있다. 그랬더니 이거 뭐라고 써요? 성인이 벌써 죽었는데 그 표현을 하면서 자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죠. 그걸 내가 내 몸에다 얼마나 체득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레를 바퀴를 만드는데 수레 그 토니바퀴 이거 활 자체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맞지 않으면 너무 헐겁거나 아니면 너무 꽉 끼어가지고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잘 눈대중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내 몸에 익힌 이 기술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아무리 기계로 깎는다 하더라도 사람 손만큼도 정확한 것도 없죠. 아주 미세한 건 물론 이제 기계 힘도 빌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훌륭한 기술을 남한테 전수하고 싶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잣대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냥 이 속에 있는 그 얘기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해. 본인이 직접 체득하기 전까지,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체득하기 전까지는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나이가 70이 넘도록 여전히 수레바퀴를 만드는 일을 자식한테 물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짓더라도 보통 초석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집을 지려면 우리가 터부터 다지죠. 터부터 다져서 옛날 사람들이 그 뭐 이렇게 뭐죠, 막 그 다져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춧돌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춧돌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초석이라 이 소리입니다. 주초석을 우리말로 뭐가 돼요? 주춧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춧이라는 말이 바로 주초에서 바로 이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서양 집하고 우리 집하고 짓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애초에 모든 땅 자체를 다닥다닥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주춧돌 하나를 세워놓죠.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보면은 마당이 있고, 마당에서부터 집을 조금 더 이렇게 단을 다지죠. 아무리 초가상가 집이라도 약간 올립니다. 왜냐하면 집을 기본적으로 나무하고 흙하고 돌로 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무와 돌이, 그리고 위에다가 뭐냐면 초석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죠. 올려놓고 거기다가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이제 이 단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뭐가 돼요? 집이 당당한 집이 돼요. 그 집당이라고 할 때 밑에 흙을 다졌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다져서 우러러 보게 된 집. 당당하다 표현할 때 요 당자죠. 당당하다 자장이요. 마땅할 당자 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거. 그래 이게 집이 되는 것이 되고, 기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저 뒤에도 이제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에 이렇게 저 뒤에 있는 기둥도 쓰러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받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하나 기둥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이제 조금 볼을 또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석가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석가래, 요 나무를 이렇게 받쳐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옆으로 또 가로지르는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판때기 하나 올려놓고, 흙하고 볏짚 썰은 것을 갖다 써놓고 거기다 다닥다닥 붙이면은, 이게 바로 요즘 얘기하는 뭐냐면 스티로폴이죠. 어마어마하게 집이 따뜻해요. 벽도 그렇게 하면 이죠. 더욱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아주 따뜻한 단열 보온 효과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둥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른 게, 여기서 보면 동일하라고 한 것이 왜 동일하고 표현하냐면, 지금 효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옆으로 이렇게 된 거. 그럼 집에서 이렇게 들어간 기둥이 뭐냐면은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기 때문에 요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도리 또는 마룻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룻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어쨌든 마룻대가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되고, 도리가 보통 몇 양이 이걸 그래서 보통 양이라 표현하고,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도 표현하면 이 양 개념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개념 원래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홀수로 들어가죠. 그걸 도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보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쓰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이게 혼재되어 있고 한자로는 분명히 나눠지는데 한자를 쓸 때 어쨌든 저걸 양이라 표현했고 홀수가 들어가는데 맨양집이라고 하는 건 요걸 가지고 표현하고 홀수로 들어가죠. 맨 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종돌이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종돌이라고 표현하고 예외가 있었죠. 집 짓는데도 종돌이가 2개 들어가는 게 있었다 그랬죠. 궁궐의 중궁전 같은 경우가 2개가 쫙 들어가서 음을 대표하는 이런 상징으로 이렇게 씁니다. 기본은 종돌이가 다 하나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호수의 홀수의 양집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더라라는 것이네. 그래서 동이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는 도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리가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그 위에다 뭐냐면은 석가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석가래 연이 되는 거죠. 석가래는 집 지을 때도 이렇게 보이는데 석가래는 그대로 둥근 나무를 이렇게 쓰니까 석가래 연이라고 표현하고 큰 집 같은 경우는 또 석가래를 위에다 하나를 덧대야 되는 거죠. 덧대니까 뭐가 돼요? 부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자가 맞나요? 덧댈 부자. 그래서 부연에서 이건 둥글고 부연은 네모나게 되는 거죠. 역시 천원 지방 2개, 음양을 2개를 같이 짝지어서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이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은 들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쪽에 집에 먼저 주춧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면은 기둥이 쓰러지지 않게 해야 되죠. 기둥을 딱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이 앞에 기둥과 뒤에 기둥을 쫙 연결시킨 것을 이걸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보가 되고 집에 이렇게 들보가 몇 개 들어가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운데 또 제일 크게 뭐 하나를 더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것이 대들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다 들보라 부르는 것이 되고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마루의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마루대라고 그러니까 여기 요 안이 전부 다 마루가 되니까 원래는 이것도 마루대요. 위에 석가래도 전부 다 뭐예요? 마루 위쪽으로 되니까 다 마루대 개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다 됐나요? 그래서 들보라고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바로 돌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표현하는 방식은 그 안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가면서 보고요. 자, 대과는 서괴에 공자가 쓰신 그 서괴전에 왈이자는 양냐니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는 바로 기를 양자이니 불량즉 불가동이라 기르지 아니하면 가히 움직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수지 대과라 하니 그래서 대과께로서 받았다라고 하니 물건은 양이 후에 능성하고 길러진 뒤에 능이 이루어진 뒤에 능이 움직이고 동즉 유가하니 그런데 움직인다면은 뭐 한 것이 있다? 지나침이 있으니 그죠? 사람들이 딱 중을 맞춰야 되는데 지나침이 있으니 대과의 소위 차이해라. 그래서 대과께가 이로써 살려 이괴에 다음하는 바이라. 위괴 상태하손하니 위는 택괴이고 아래는 손괴이니 택제 목상이 연못이 나무 위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멸목녀라. 이것은 앞에 있는 택멸목이라고 하는 저 뒤에 있는 공자의 그 대상전을 설명하신 내용이고요. 택이라고 하는 것은 윤양어 목이언을 그죠? 이 나무를 윤택하게 기르는 것이 거늘 내 지멸 모로 목하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에 나무를 멸몰 그죠? 멸하고 몰하는데 이르러 멸몰 없애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위대과지의이라 대과의 뜻이 되느니라. 대과자는 양과해라. 바로 양이 과한 것이라. 그러므로 위대자 과와 그래서 이 뜻에 대과라는 뜻에는 큰 것이 지나치게 있다. 지나침이 된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과지 대여 대사 과라. 또 지나침이 과한 것이 큰 것과 또 대사가 많다. 대사가 지나치다. 대사가 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뜻이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대자과, 과지 대사과 이런 뜻이 있으니 있느니라. 성현 도덕 공업이 성현의 도덕과 공과 업이 대과인과 보통 사람들보다도 크게 지나치고 또
범사지 대거 상자. 그 다음에 무릇 그 일이 일반 보통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그저 지나친 것이 다 이것이라. 그러니까 대과라라고 하는 것은 큰 허물도 되지만은 큰 일, 그저 성인이라 그럼 보통 사람, 우리가 보통 초인이라 부르는 거, 그저 초인이라 부르는 그 성인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대과하고, 일의 대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큰 것이니 다 이것이라. 부성인이 진인조는, 그런데 무릇 성인이 인도를 다하는 것은 비과이야로되, 그죠? 사람의 도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지나치는 것은 아니죠. 다 이치내서 이치를 지나치는 것은 아닌데, 그 제사의 이 천하지 정리로 교시용이, 그러니까 정리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 일을 제어함에, 그 일을 지음에 천하의 정리로서, 천하의 이 천하지 리로 교실지용이, 그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쓰임이 소거 중자적, 가운데보다도 조금, 중보다도 조금 지나치는 것도 있고, 또 지나친 것도 있으니 유지하니, 이런 경우는 뭐다? 여행과호 공하고 사과호애하고 용과호 검이 시하라. 바로 다시 말해서 보면 천하의 정리로서, 그리고 앞에 저 위에 보면은 이 천하지 정리로 교실지용, 그러니까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 중보다도, 중에서 조금 지나친 것도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뇌산 소각계, 소각계죠. 뇌산 소각계 내에서 공자가 단전에 뭐라고 하냐, 대상전에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그 소각계에서 행과 호공, 다시 말해서 사람이 행하는 데는, 그죠? 행하는 데는 공손함이 지나치고, 그 다음에 상을 당했을 때는 슬픔에 지나치고, 그 다음에 쓰임에는 검소함에 지나치고, 이렇게 글자 그대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의역을 해야 됩니다. 소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할 때는, 행함에는 공손함에 다소 지나쳐도 괜찮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상과 후회, 부모님의 그 초상을 당했을 때는 슬픔이 다소 지나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뭔가를 쓸 때, 재물을 쓸 때는 검소함에 그저 다소 지나쳐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자린고비가 돼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그래서 다소 지나쳐도 괜찮다라고 하는 소각계의 바로 뭐냐면은 삼과가 되는 거죠. 다소 지나쳐도 괜찮은 것 세 가지, 이거는 꼭 익혀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라 개교지 소과의 후에, 그래서 잘못이, 그죠? 조금 지나친 것을 바로 잡은 뒤에 능급어 중은, 그죠? 능이 중에 미치는 것은 내 구 중지 용려하니와, 이것은 다 중을 구하는, 중을 찾는, 그죠? 중을 구하는 쓰임이 되지만은, 소위 대과라고 하는 것은 상사지 대자이니, 보통 일에, 그죠? 일반적인 그 일에 아주 큰 것일 뿐이니, 비유과어 이하로되, 이것은 이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육이 되라, 오직 그 큼이라. 그러므로 불상견하여 이 비상소견자에 되라. 그러므로 평소에는 보지 못하여서, 그죠? 그 평소에는 보지 못하여서 그 보는 바와, 그죠? 보는 바의 그 떳떳함과 비교하여서, 비교해 볼 때는 보지 못하여서 기비 상, 그러니까 그 보통 일에 비교하여서, 그 보통 그 보는 바에 비교하여서 큰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위지 대과라. 이를테면은 요순지 선양 탕무지 방벌이 개유도해라. 이를테면 요임금과 순임금이 선양하신 것, 일반적으로 이런 일 없죠. 그죠? 이런 분들 많이, 더군다나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선양하신 것, 그 다음에 탕무가, 탕임금과 무왕이 바로 은나라를 치고 하나라를 치고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 이런 것도 평소에는
볼 수가 없는 경우죠. 원래는 이제 세습으로 들어가다가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도로 말미암으니, 그러니까 이건 바른 도가 다 도에서 말미암는 것이니, 도라고 하는 것은 무불중, 무불중, 그 다음에 무불상이로되, 그죠? 중하지 아니함이 없고 떳떳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없는데 이세인 소불상견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죠? 평소에 그래 그 상자를 그래서 떳떳이 할까봐 어떤 경우에는 일찍이 이런 뜻으로도 해석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위시 대거 상례라. 그러므로 일반적인 것보다, 보통보다도 대과라고 이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바로 그러니까 상보다도, 그죠? 대거한 것이라라고 말한 것이라. 나머지 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것 보고 뒤로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대과는 동이요니 이유왕하여 형이니라. 기둥이 흔들리니 그랬습니다. 기둥이 흔들리니, 기둥이다 아까 자꾸 기둥으로, 원래 그러니까 원래 지붕에 저 도리가, 그죠? 도리가 흔들리니 가는 바를 두미이로니라. 도리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요 하체가 부실하다 이 소리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하체가 이렇게 부실하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흔들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리는 요 속에 있는 거죠. 속에 있으니까 여기서 전체 괴상에서 요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요 두 개입니다. 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효사에 들어가서 요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도리는 저 속에 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이게 몇 냥집인지라고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고, 몇 냥집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건물 하나 있죠. 부석사 무량수전에 가보면 이 도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흉내내 가지고 몇 군데 건물을 새로 그렇게 지은 건 있어요. 아마 저기 청평사도 이런 대웅전에 이렇게 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집 가서 보실 때 항상 잘 보시면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라고 하는 거, 대관은 동이 요니. 그래서 아래가 부실하니까 이 전체 지붕이 흔들리는 거. 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붕이죠. 근데 이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가방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바로 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동량이 되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라의 이게 커서 초석이 되라. 그럼 뭐예요? 무지무지 고생하긴 하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근데 초석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원래 나라에 우리가 흔히들 뭐 인문학이다 뭐다 이거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건 그게 뭐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이게 본립이 도생이 되는 거고, 이게 없이 그냥 세우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집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서 번듯하다 그러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동과 양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없으면은 집 자체가 서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만 있으면 집이 일단 다 되죠. 그 우리가 도리까지 딱 들어가는 건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상냥식 하잖아요. 그죠? 이거 상냥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 저 위에다가 양을 마침내, 우리 한자에서는 동과 양을 그냥 다 같이 쓴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동량이라라는 개념에서, 왜냐하면은 양이 들어가야, 양이 있어야 그 다음에 위에다가 다시 또 이거를 받쳐가지고, 이걸 무슨 받침이라 하더라? 무슨 대공이라 그러는데, 이걸 받치고 해서 도리가 이렇게 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예로부터 그냥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옛날 조상들이. 그래서 동이요니, 그러니까 아래가 부실하니까 흔들리는 것이니 유왕하면 형통하니라. 뭐 두 말하면 이건 뭐 잔소리가 될 것이고. 자, 소과는 음과 상하하고, 그죠? 소가 뇌산소가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 아래 위에서 이렇게 지나치고, 그 다음에 대과는 양과어 중하니, 양이 가운데에서 지나치니, 양과어 중이 상하 약의라. 양이 가운데에서 지나치면은 아래 위가 가운데서 지나치고 아래 위가 약하니라. 그러므로 위 동요지 상이라. 그래서 지방에 저기 그러니까 동함 아예 그냥 동양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겠죠. 쉽게 표현하면 동양이, 그죠? 흔들리는 상이 되느니라.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동은 취기 승중이니,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거운 것을 이기는 것을 취함이니, 동이다 그러면 무거운 것을 취했다는 건 바로
요 위에다가 이제 석가래 올리고 그 다음에 흙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건축물을 보고 서양 애들은 이해 못하죠. 동양의 건축물. 이를테면 예전에 제가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멕시코하고 이렇게 수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의 그 시내 공원에다가 시티 그 공원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정자를 하나 지어주는데 애들이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쟤네들은 뭔 왜 건물이 저래? 땅 위에다가 뭘 놓고 초석 이렇게 받치고 뭐 정자 같은 건 조금 뭐 이거 올리겠죠, 그죠? 해놓고 그 다음에 탁탁 하고 돌멩이 올려놓고 기둥 하나 딱딱 올려놓고 이거 못도 안 박죠?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이 버티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가는 그 흙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야 도대체 기둥이 저거 지붕을 어떻게 받치냐? 바로 그겁니다.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다 받치냐? 까딱없죠? 오히려 여기는 우리는 못을 안 칠하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저게 돼요. 이른바 그 뭐죠? 내진 설계도 된단 말이에요. 얘는 못 박으면은 지진 흔들려서 이렇게 봐요. 그냥 무너져요. 빠진게 들어가잖아. 근데 짜맞춤 가구는 조금 흔들 아주 센 거 물론 당연히 다 무너지지만 웬만한 건 어떻게 돼? 오히려 그 얘네들이 더 놀랐던 게 그거 야 우리는 지진도 많은데 그거 금방 무너질라 어떻게 그렇게 짓냐 했더니 아니야 괜찮아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거 뭐냐면 왜 아주 강한 지진 아니면 웬만한 약한 지진은 한옥은 그대로 다 버틴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기와장 같은 거 떨어지면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기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딱 짜맞춤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좀 썩는다 어떻게 돼요? 다시 안 세우죠. 이만큼만 잘라내요. 받쳐가지고. 그 가끔 옛날 건물도 보면 중간에 딱 잘라내서 새로 해놓은 거 많잖아. 왜? 집은 얼마든지 받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다 짜맞춘 거 보니까 집도 어떻게 돼? 옮겨가잖아요. 심지어는 옮겨가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뜯어내서 옮겨가는 방법이 있고, 대한문 같은 경우는 그래, 걸어갔다는 표현 아닙니까? 밑에 초석 있는 쪽에다가 다 바퀴들 기술적으로 좀 하면 돼요. 바퀴들 다 해놓고 그냥 집이 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그래서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무거움을 이기는 것을 취했으니, 사양 취어 중은, 그죠? 네 개의 양이 가운데에서, 그죠? 가운데에서, 네 개의 양이 가운데 모여서 취했다. 가운데에 모여 있는 것은 가위 중이라. 이것이 가위 무겁다라고 할 만하니라. 그런데 구삼과 구사효에, 그죠? 개취 동상은 다 그죠? 동의 상을 취한 것은 뭐면은 구상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요흉이라. 그죠? 동이 흔들리는 것이 흉하니라 했고, 구사 같은 경우는 동이 융해서 길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들 쭉 연결되는데 이건 서로 간에 나눠서 이렇게 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왜냐하면 대과니까 건넜다 아직 못 건넜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동이 흔들려서 흉하다 표현했고 이미 동이 솟아났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데 밑에는 요거 자체로 보자면 밑에는 약하죠. 그러니까 얘는 흔들려서 흉하고 얘는 밑에 반석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강하다. 밑으로 받쳐주는 게 있어서 괜찮고 오히려 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삼사유의 개취 동상은 그죠 다 바로 그 동량의 상을 취한 것은 위 임중예라 바로 무거움을 맡은 것을 이릅니라. 요는 취기 본말이 약하니 그죠 그 본말이 약한 것이니 중강어 본말이 약하니 그래서 가운데는 강하면서 본말이 약하니 바로 이것이 바로 요라. 본말이다 그러면 초구고 말이다 그러면은 지금 상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다음 양강. 음은 약하고 양은 강하고 군자성이 소인쇠라. 군자는 성하고 소인은 바로 쇠함이라. 전체 가운데 양이 있으니까 군자의 도가 그저 굉장히 성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군자는 성하고 소인은 쇠하니라. 그러므로 이유요왕이 형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니 바로 위지 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송나라 때 동을 보통 뭐냐면 름이라 이렇게 이게 바로 름자가 도리름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도리름. 동이 바로 옛날 시기는 바로 름이라라고 표현한 거. 밑에가 나무 목자인가 보일식자인가 동이름이고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에 보면은 대는 양이니, 그죠? 대과의 대라고 하는 것은 양이니, 사양이 거중거 성이라. 사양이 가운데에 거처하면서 지나치게 성하니라. 그러므로 위대과라. 상하 이음이 불승기임이라. 그런데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음이 능히 그 중함을, 그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유동요지 상이라. 그래서 동요의 기둥이, 그러니까 동이 흔들리는 상이 있느니라. 또 이 사양이 수과의 이오 득중하고, 또 사양이 비록 지나쳤지만은 이와 오가 중을 얻었고 내손 외열이니 아는 공순하고, 또 바깥은 기쁘니 유가행지 도라. 그저 공순하면서 기뻐하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가히 행할 만한 도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유송황이 득형예라. 그죠? 가는 바를 둠이 이롭고, 또 그래서 형통함을 얻느니라. 그런데 단서가 뭐냐? 소인은 절대로 어떤 경우든지 마찬가지로 주역에서는 절대로 소인이요, 소인은 아니 되고 군자이고, 대과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성인의 도에 가깝지 않으면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중에 대장괴, 그 다음에 대과괴 뒤는 저 뒤에서 한번 비교할 테니까 그때 보고. 그래서 세 번째 줄 밑에 보면 운봉호시활, 기활 동요라 하고, 그죠? 이미 그 기둥이 흔들린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유유왕형은 하야오 그랬죠.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 이제 아까는 우리가 그냥 집의 상으로만 표현했지만은 여기서는 동왈, 동요, 그죠? 기둥이 흔들리는 것은 이 괴상 언야여, 그죠? 괴상으로서 말한 것이고, 이유유왕 후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 불가 무대 유이지 제이.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큼이 아니면, 그죠? 무대 큼이 아니면 큼이 아니면은 뭐가 유이지체, 그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재질, 큼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아니면 큰 그죠? 불가무, 그죠? 큼이 아니면, 그죠? 대가 아니면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뜻인데, 가히 일을 하지 못하고, 천하역 무불가위 사하여, 천하 동안 가히 그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대인이요. 이거를 저기 그 부정이 나오면 이게 말이, 그러니까 강한 긍정으로 해석하면 또 오히려 편한데, 그래서 오직 커야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천하일 또한 뭐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니 이 점 언예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걸 점사로서 말한 것이라. 이거 아닌 것 같아. 굳이가 안 읽어도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으네. 그 다음 넘어가서 단활. 대과는 대자과야여, 그저 큰 것이 지나치고 라고 할 때, 그래서 대는 바로 양효를 표현한 것이라 그랬죠. 대자과는 위 양과야니 제사의 위 사지 대자과와 여기 과지 대라.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죠. 일에 있어서는 바로 일에 큰 것이 지나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허물의 큰 것, 그죠? 또 그렇게도 됩니다. 그 허물의 큰 것이 되느니라. 이 괴체석 괴명의라. 괴체로서 지금 괴명을 해석한 뜻이고, 괴명의 뜻을 해석했고, 그 다음에 공자가 동요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양야라. 바로 위 상하 이음이 쇠약하여, 양성즉 음쇠라. 쇠약하니, 쇠약한 것이니, 음이 성하면 양이 쇠하니라. 그러므로 위 대자 과라, 큰 것이 지나침이 되느니라.
제소과 즉 그죠? 소과에 있어서는 왈 소자 과라 하니 그죠? 소 작은 것이 지나치다라고 하니 이것은 바로 뭐냐? 음이 지나친 것이라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주자의 본의에 보면은 복이 괴체로 석 괴사라 괴체로서 복이니까 다시 부자죠. 복이 아니라 다시 괴체로서 괴사를 해석함이라. 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구를 이름이고 초육을 이름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육을 이르니 약위 음유라. 바로 약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음유함을 이름이라고 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사시영왈 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고문의 전체는 그죠? 고문의 그 전체를 보면 본말이라고 하는 자가 본말자 개무구각이라 다 글자마다 지금 그 각이 없다 다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무슨 소리냐면은 참 다리가 없으니 글자가 옛날에 글자가 본말 다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말 아마 전체로 볼 때 전체가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 본인 이렇게 되던가요? 이렇게 되고 이거 다리 개념으로 아니면 안 되지. 글자가 전체 잘 쓰시는 분 나무 목자 원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본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일단 주자를 쓰고 그 다음에 말자나 씁시다. 주자는 이렇게 쓰고 요렇게 보통 위에 요렇게 되는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말자는 아니다 주자가 말자를 썼네. 주자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말자가 보통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된 요상으로 요렇게 쓰는데 아마 여기에 다리 양각이다 요건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쓰지 아니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보통 아분에서는 양각이다 그러면 뒤에 이제 운자 돌리는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다리가 없는데 양 글자는 다 보면은 다 종목이 일양획이니 그저 다 글자가 나무 목자를 따라서 한 양을 그었으니 자모 목지 하즉 나무의 그 아래에 숨겨져 있으면은 근주가 되어서 근주가 되고 그죠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되어서 목지하즉 그죠 근주 그러면 나무의 그 그루의 뿌리가 되고 그죠 근이 되고 근으로 끊어야 되겠네 그죠 근이 되고 그 다음에 주회난고로 그 다음에 그 기둥이라고 하는 거 가지라고 하는 거 줄기라고 하는 것은 줄기 주자도 나무 목자에 붉을 주자 쓰는 거죠. 줄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따뜻해지면은 얼마 써더라 다시 근주가 되어서 근주로 이건 한꺼번에 붙여야 돼. 그냥 나무 그냥 그루의 뿌리 개념으로 해서 그 뿌리의 그루가 되고 회난이라. 그 다음에 그 따뜻함이 돌면은 그죠? 돌아서 그 다시 말해서 양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와야 뿌리가 되니 이 일양획산어 일양이고 그죠? 위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일양획산어 목지상즉 한 양이 나무의 위에서 흩어지면 지엽 향영이라 그죠? 그 줄기와 이파리가 더 무성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위 말이라 말이니 이것이 바로 대과의 체는 손하 태상 하니 사양이 획적어 중리요. 그 다음에 이음의 획이 처초상하니 그죠? 초와
상에 있으니 유지목언이라 마치 나무와 같으니라. 상결하단 위는 이지러지고 아래는 짧은 것이니 이것이 소위 위 본말 양야라 이 뜻인데요. 제가 이걸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자를 본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나무를 따라서 설문해자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자를 이렇게도 쓰죠. 쓰는데 요것만 종목 나무목을 따라서 그죠? 일제 하하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일제 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기죠. 역시 나무목자에다가 일제 말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지금 아까 뿌리에 대해서 뭐 흩어지고 나무 위에 그러니까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걸 이제 우리가 역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해석 글자 그대로 하되 일을 바로 뭘로 표현한다? 양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 지금 그 사형이 해석한 사람 바로 뭐냐면 나무목자가 일양획 이렇게 돼 있죠. 일양획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일양의 획이라 이렇게 되지 이걸 모르고 안 그러면 그냥 그 이런 주역의 의미를 모르면 나무목자를 설문해자에서 이렇게 해석했다 그러면 일자가 요 밑에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런 뜻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까 그 양기운이 주군에 회난이라 그랬죠. 따뜻한 기운이 우리가 지천택괴가 되잖아요. 그죠?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야 그죠? 회난하에서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야 여기서부터 비로소 뭐가 된다? 위본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죠? 이렇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일양액이 그죠? 하나의 그 양액이 바로 말이다가 아니라 번호 상이 여기 하중 상이니까 상이 돼야 되겠죠. 일이라고 하는 그저 한 양의 획이 맨 위로 올라가면 이제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야 우리가 사람의 혼이라는 것도 혼비백산하듯이 위로 가면 나중에 점점 흩어지니까 위에서 막 날리니까 이땐 말이다 그러면 나무 끝에 어떻게 돼요? 막 가지하고 꽃이 지금 무성해지는 이런 때입니다. 무성하다라는 얘기는 곧 뭐예요? 머지않아서 떨어진다라는 그 내용까지 들어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바로 일의 양획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주라고 하는 글자는 어떻게 되냐면 역시 나무목자를 따라서 양이 그죠? 양이 바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한 그루 두 그루 살아있다라고 할 땐 바로 요걸 쓰는 거죠.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한참 붉은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남방화의 정색을 적이라 하지 않고 바로 뭘로 쓴다? 주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낮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살아있는 기운이 생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서 나중에들 해석하시오. 그럼 종목 하면 이거 역의 이치 모르면 그냥 일자가 이렇게 그 일자가 있다 그러면 이 뜻글자로서 전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일에 그죠 양획이 그죠 양획이 이렇게 있어서 바로 양기운이 땅속에 돌아 들어가야 비로소 뭐가 낸다?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근주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양기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뭐가 됐더라? 다 음으로 해서 이게 회절되어 있는 거죠. 아래 위가 다 회절되어 있기 때문에 약하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내용이고 과중이 강과이 중하고 손이 열행이라 이유유왕하여 내형하니라. 강이 지나치면서 그 다음에 다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아래는 손괴가 되고 공순하고 그 다음에 위가 연목괴니까 위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열행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쁘게 그저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뻐서 행하는 것이라 기쁨으로 행하는 거니까 안으로는 스스로 공순한 덕이 있으면서 결국은 바깥으로 기쁘게 행한다라는 거 뭐 낙천 지명의 상이기도 하죠. 그죠? 기뻐해서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낙천지명하는 이런 군자기 때문에 가는 바를 둠이 이로와서 바로 이에 형통하니 대과짓이 대의제라 대과의 때가 크도다 그랬는데요. 먼저 앞서서 정자의 해석 언괴재지 선야라 바로 태풍 대각계의 괴의 재질의 선함을 말함이라. 강수 과이 이오개 득중하니 강이
모름지기 지나치면서 그런데 이와 오효가 다 중을 얻었으니 시처 부실 중도야요. 이것이 바로 중도를 잃지 않고 그저 처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손 상태니 그 다음 그러면서 아래는 공순하고 위로는 그저 연목계이니 손괴이고 연목계이니 시 이것이 바로 손순화열지 도의 행야라. 손순하면서 서로 간에 화합하고 기뻐하는 도로서 행함이라. 제 대과지 시하여 대과의 때를 당하여 이 중도 손열이 행이라. 바로 중도로서 손순하고 기뻐하면서 행함이라. 그러므로 이유 유왕하고 내 소위 능형야라 라고 했습니다.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우이 괴체 괴덕으로 석괴사라. 이것도 해석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대과지시 대이제라. 그래서 대과의 때가 크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특별히도 공자가 강조해서 뭐는 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과지시는 기사심대라. 바로 그 일이 심이 크니라. 그러므로 그 찬지왈 그저 찬미하시면서 대의제라라고 하니 이 비상지 대사와 그래서 비상의 대사를 세우고 또 불세지 대공 그저 불세출에 세상에 다시 없는 큰 공을 일으키는 것과 또 성 절속지 대덕 그저 속세 그저 세속을 끊는 세속의 그 속세의 자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내는 바로 대독을 그러니까 더러운 그러니까 절속 세상을 끊는다라는 얘기가 절속세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로질러 그죠 두 번 다시 없을 큰 덕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속의 대덕을 이루는 것이 대과지사라. 이것이 바로 대과의 일이라라고 해서 일단 대과에 크게 걷는다라는 그 개념으로 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뒤에 보면은 이제 대상전 같은 경우는 큰 허물 이런 개념으로도 되고 허물을 지었으면은 뭐라 그래네 우리가 앞에서 고에 대해서 고는 뭐라 그랬죠? 좀 먹었으니까 고는 사야라 그랬죠? 우리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런 일이 없으면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일이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대과기 때문에 대과는 바로 불세출의 이러한 대공 두 번 다시 불세출의 성인 불세출의 대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지 대사 불세지 대공 그다음에 절속지 대덕 이런 것들이 다 대과의 일이라. 대과지시의 비유 대과 인지 제면 불능제하라. 그렇죠. 대과의 때에는 대과한 사람의 재질이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재질이 있지 아니하면 능히 건널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찬기대라. 그 큼을 찬미하심이라. 탄기대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제서시왈 대과지 시의 그 시자는 당완 마땅히 음미해야 하느니라. 뭐라고? 자 시절 당 여차 적기시 자 시절 여차하고 스스로가 이 때가 그저 마땅히 이와 같고 또 여차하고 또 적기시 당기사 그 때에 맞춰서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절이 이러한 시절에 맞춰서 그 이와 같이 마땅히 해야 되고 그 때를 맞춰서 그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니 수활 대과의 불패어 도라. 그러기 때문에 대과하면서도 그저 뛰어나면서도 크게 지나치면서도 이건 뭐냐 절대적으로 도에 어긋나지 않으니 소위 강과의 중이라. 이것이 강이 지나치면서도 바로 중도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이 열행자는 바로 뭐냐면 이를테면은 요순지 선수의 구가하고
바로 이제 앞에서 나왔던 얘기 조금 더 보충되네요. 이른바 요순이 서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은 하우씨에게 바로 선양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칭송하면서 노래했고 구가했다라는 거죠. 구가한 것과 그 다음에 쟁송지 구가했고 아니 선수하고 떼어야 되겠네. 이 요임금과 순임금의 그 선수와 선양해서 주는 것과 구가 쟁송지 이렇게 되네요. 옥송이구나. 옥송을 구가한 것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다. 구가하고 바꿔 다시 원래대로 구가하고 그 다음에 옥송지 개귀하고 그 다음에 옥송의 일들이 다 돌아갔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선양을 하시면서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그랬죠. 자, 저 사학을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사학을 다스리는데 뭘로 써있냐면 기존에 형벌들을 완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러지 않고 유배형으로서 그죠? 형 옥사를 좀 완화시켰다. 그래서 그 옥송에 대해서 그랬더니만은 옥을 다스리고 송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순임금을 따랐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옥송지 개유라고 하는 것은 순전편 참조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탕무지 방벌이 후에 그죠? 방벌이 후에 그 다음에 탕무지 방벌이 해후아 그죠? 해후아 하면서 해후하고 그 다음에 영사지와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요순지 선수이 구가하고 그 다음에 옥송지 개귀하고 탕무지 방벌 탕무가 방벌을 하매 다시 말해서 탕무가 하나라를 치고 은나라를 칠 때에 그냥 방벌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칠 때에 그 다음에 해후 어찌해서 그죠? 뒤에 두는고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맹자에서도 나오고 이건 서경에서도 나오는데 탕임금이 저 동쪽으로 치러 갔더니 서쪽 사람들은 왜 우리를 뒤에 하는고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찌해서 뒤를 하는고라고 하면서 이 탕무의 군사들이 이 그 하나라 땅과 은나라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 백성들은 영사지 그죠? 이 군사들을 맞이하는데 그죠? 군사들을 맞이하는데 맞이하는 그 두려움, 군사들을 맞이하는데 그 굉장히 두렵기도 한 거죠. 맞이했는데 맞이한 후에 군사들을 참 두려움으로 맞이한 뒤에 소위 성대공이 제어시언이라.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 점령군이 아니라 그야말로 해방군이었었죠. 백성들의 해방군이었기 때문에 이로써 큰 공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그때의 어려움을 구제하였으니 구비 기시즉 진실로 그 때가 아니면 요순역 차 전자의 부전현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면 요순의 그때였기 때문에 요임금이 오래 사시고 또 그때 마침 사기 준동을 하고 그때 마침 또 뭐가 있었나요? 대홍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역시 아무리 요순이라 하더라도 그때가 아니면 요순 또한 누구한테 전해줬을 것이고 왕위가 있었다면 다 자식들에게 전해줬고 부전현 어진이에게 전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탕무 또한 역시 수신절이 불감하니 그죠? 불감혁하 혁은지의하니 그죠? 이거죠. 탕무 또한 만약에 그런 그죠? 그때가 아니면은 이 탕무 또한 뭐냐면 다만 신하의 절개를 지키면서 감히 그죠? 하나라를 혁명하거나 은나라를 형벌하지는 못했을 것이니 때 불가 때를 가히 잃지 못하느니라. 때를 가히 잃어서는 아니 되니 때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시적절하게 맞춰야 하는 것이니 차성현소의 당대운 입대성 아니
저기 뭐야 당대운하고 당대운하여 입대사하고 성대엄예라. 그래서 이는 바로 성현이 대운을 맞이하여서 대운을 당하여서 대운이다. 그럼 우리가 흔히 뭐 저 점치는데 대운이다라. 그 대운은 이죠. 개인한테 대운이라 해봤자 할 거고 그죠. 그야말로 그러한 큰 천하의 그 운행의 그 주기가 그죠. 그때가 그 대운을 맞닥뜨려서 그죠. 대운을 당하여야 뭘 할 수가 있고 입대사를 세우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대업을 이루는 것이라. 아무나 하는 것이라. 바로 그러한 성인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비즉 대란지 도이 위지 이하니 그죠. 대란의 도이면서 그렇지 못하면 대란의 도이고 그 다음에 대란의 도라는 말은 그렇네. 대란의 도이면서 위지 2차 형가와 또한 이롭고 또한 형통하다라고 가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우리가 9년 홍수를 당했을 시기에 그 시기에 만약에 요임금 같은 사람이 없었다. 순임금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되잖아요. 그죠? 백성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힘 있는 권력자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먹을 것 하고 뭐 하고 해서 챙겨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이렇게 빠져나가고 요임금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무 비난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한다 그랬죠. 거기는 어차피 유목민족이고 그죠?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요 땅에서는 돌아온 탕자 인정 안 된다 그랬죠. 돌아온 탕자 영화가 가능한 것은 저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때 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고 안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천하는 그냥 소용돌이 속으로 흘러갈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활 택멸목이 대관이 군자 이하여 독립불고하며 돈세 무민하나니라. 바로 연못이 나무를 멸하는 것이 대과이니 군자가 이로써 홀로서도 두렵지 아니하며 세상을 은둔하여도 민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를테면은 이런 택멸목의 세상이다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능력 있고 뭐 한다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 떠들어봤자 계속 잘못 떠들면 뭐가 돼요? 저런 미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차라리 세상을 은둔하여도 그 괜히 누가 당신 보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왜? 당신 무슨 뭐 장관이야 뭐 재상이야 뭐야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서로 또 이러한 세상을 맞이해서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더라. 그러면 내가 홀로 이걸 떳떳이 수행해도 그죠? 이게 두렵지가 않더라 이런 뜻에 해당되는 겁니다. 홀로 서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뒤에도 아마 얘기가 나올 텐데 여기 지금 보면 연못 속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상이 되잖아요. 그죠? 나무가 서 있으니까 이러한 그죠? 모두가 다 침닉 그죠? 다 물에 잠겨서 다 빠져 죽게 하는 시기에 나 홀로 우뚝 서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주변에 대해서 전혀 두렵게 여기지 아니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어찌하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독립불고하며 돈세 무민하나니라. 속에 담겨있는 뜻이 대단히 큰데요. 요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그 어디에도 나오던가요? 중천 건괴에도 요 내용 한번 나왔었죠. 중천 건괴에 뭐라고 나왔었죠? 중천 건괴의 그 초구효에 대해서 잠룡물룡이니라고 하면서 선세히 불벌하며 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죠. 잠룡물룡하며 그 인기시 아니 갑자기 잊어버렸네. 뭐라고 돼 있죠? 불력호세하며 그죠? 용덕이 은자애니 불력호세하며 불성 호명하여 돈세 무민하며 불견시 무민하며 낙즉 행지하고 우즉 위지하여 확호기 불가발이 잠룡녀라 했던 거기서 나오는 돈세 무민 불견시 바로 무민이라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돈세 무민 불견시 무민이지만은 여기서는 하나 다른 것이 독립불구 개념이 있죠. 홀로서도 그죠? 홀로서도 두렵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서는 그 경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택은 윤양어 목자
야 언을 택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연못이라고 하는 그 윤택하다 택 다 들어가는 거죠.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대하여 그죠? 나무를 잘 기름지게 기르는 것이 거늘 그런데 제 멸몰어 목즉 그런데 나무를 다 멸하고 그죠? 이 다 잠기게 하는데 이르러서는 과심의라 그죠? 지나치게 심한 것이라 그러므로 위대과라 그래서 대과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생목하고 겨울이 돼서 봄으로 가는데 자축인묘 진 이렇게 나가는데 뭐예요? 중간에 간괴가 있죠. 간괴가 있고 12지지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축이 바로 뭐가 된다? 토가 되어서 한번 걸러주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대과 지나치게 심하 그러므로 대과가 되느니라. 군자 관 대과지 상하여 군자가 대과의 상을 보고서 이입기 대과인지 행하니 이로써 그 크게 지나친 사람의 행실을 세웠으니 군자 소위 대과인자는 군자가 이름하여서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 능 독립불고하며 능이 홀로서도 두렵지 아니하며 돈세 무민야라 그죠? 세상을 은둔하여도 바로 그 민망함이 없느니라. 독립불구의 참 최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느냐면은 순임금이 요임금으로부터 그 이거 뭐예요? 그 양위를 일단은 섭정을 맡았었죠. 섭정을 맡았을 때 순임금인데 치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돌아다녔죠. 그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우르릉 꽝꽝 하는 그 이렇게 이런 속에 산 속에 들어가서 산까지를 순수 돌아다녀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셨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내가 하늘을 이때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나는 그 하늘의 명을 받아서 하늘의 일을 그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천재지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이렇게 본 그 독립불구의 대표적인 그 표상이 바로 순임금의 그 경우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돈세무민야라. 그건 이제 옛날로부터 뭐 이제 군자들 돈세무민하는 경우 많았고. 그래서 천하 비기지 불고는 그런데 천하가 잘못되었는데도 돌아보지 이거는 이렇게만 해서 천하가 잘못되었는데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독립불구야여 홀로서도 두렵지 아니야. 그래 세상 너희들 다 그러냐 나만이라도 이 도를 지키고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저기 소강절이 뭐라고 그랬던가 그 뭐죠 도를 잡고 안고 가는 걸 다음 시간에 조금 이따 생각나는 대로 독립불구해라. 그 다음에 거세불견지 불회는 그 다음에 온 세상이 그죠 거세랑 다 거자로 써야 되겠죠. 온 세상 사람들이 불견치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그죠 알아줌을 보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뉘우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돈세무민야라. 지차 연호에 이러한 뒤에야 능자수하나니 능이 스스로를 지키나니 소위 위 대과인야라. 이것이 이름하여서 대과인이 되는 바이라. 택멸어목은 택멸어목은 대과의 상이고 불구불미는 대과의 행이라. 그죠? 이런 대과의 시대 때 여기서 군자야 독립불구 돈세무민이라라고 하는 이 둘 딸을 다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은 바로 이제 홀로 있을 경우라도 그죠? 도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군자는 공자가 뭐라고 하시냐면 군자는 불구라 인자 불우 이렇게 표현했죠. 지자 불혹 지혜로운 자는 뭐하고 불혹 누구한테 혹됨이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인자 불우죠. 인자는 불로 인자는 근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있나요? 용자 용기 있는 자 불군이라 이렇게
인자불우 지자불구 이렇게 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알아야 되는 거죠. 논어가 시종일관 전부 다 알아야 된다. 일단 먼저 알려면은 먼저 뭐 하라 그랬나요? 배우라 그랬죠. 그 논어의 맨 처음이 학이 시습에서 학으로 시작돼서 마지막이 삼부지면 그죠? 뭐 삼부지 불위 뭐뭐 되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배워서 알아라. 그냥 얼렁뚱땅 알지 말고 끊임없이 성현의 도가 뭔지 천지자연의 이치가 뭔지 배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부로 용자불구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뭐라 그랬나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저 스스로 쓰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택멸목하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다? 독립불구 우뚝 설 수 있다. 바로 요거입니다. 바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 여기서도 보면 항상 공순한 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공순한 것을 일차적으로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공자가 나라에 도가 있으면은 그저 행하는 데 그저 나라 어지러운 나라에 들어가지 말라라 이렇게 표현했고 언손 또 위행이라 그랬죠. 말은 공순하게 행실은 위태롭게 하는 것도 바로 뭐가 되냐면 돈세 몸인 독립불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주자의 본의를 보면 택멸어 목은 이거 했구나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보자. 그거 하나 읽어야 되는데 저기 그 건한고시 것까지 읽어봅시다. 건한고시 주자 다 표현해놨네. 주자왈 택멸목은 택제하이 본제상이니 그죠? 연못이 아니 뭐죠? 원래 택멸목이라는 것은 원래가 연못은 아래에 있어야 하고 나무는 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 지금 연못 물이 고장하고 그죠? 위에서 출렁거리고 이에 그래서 침모로 목하니 그죠? 침모루 그래서 나무를 그래 침몰시켰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위대과요. 그죠? 대과가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나무가 비록 위수침이나 그죠? 물에 잠기게 됐지만은 미상동이라 일찍이 흔들리지 아니했느니라 움직이지 아니했느니라 우뚝 서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군자 관지 독립불구하고 군자는 이것을 보고서 홀로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돈세무민한다 그랬는데요. 물에 잠겼어도 우뚝 서 있다라는 게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 하기 위해서 댐 만들 때 마을 하나가 다 잠기잖아요. 잠겨서 이제 물을 말 쭉 하다 보면은 거기 나무들도 다 잠기죠. 나중에 물 빠졌을 때 보더라도 나무들 서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뚝 서 있는 거. 가끔가다 농협용수로 쓰기 위해서 저수지 만들어 놓고 이때 물 잠기게 하면은 나무가 그대로 쓰러져 죽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서서도 우뚝 꼿꼿하게 서 있는 거. 바로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도 이래 나무처럼 이렇게 서 있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 생각하면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건한구시왈 택은 본윤목이니 그죠? 본래는 나무를 적셔야 하는 것인데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금제 목상하여 지금 나무에 위에 있어서 지어몰목이라 그죠? 나무를 다 잠기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몰목이니 대과지 상냐라 이것이 대과의 상이라 그러나 연이나 목제 택하하니 그러나 나무가 택하한데 연못 아래에 있는데도 택과음 있고 또 연못이 나무보다도 지나치는데 목불부하고 나무는 옆으로 그저 붙잡지 아니하니 그저 쓰러지지 아니하니 이런 그러니까 엎드릴 붙자로 해야 되겠나? 나무는 엎드려 있지 아니하니 군자 관상하여 그래서 군자가 이 상을 보고서 이지입 대과인지 행이라 바로 대관 사람의 행함을 세우느니라 그죠? 행함을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용지적 쓰인다면이라는 게 지금 바로 독립불구하고 바로 이거예요. 쓰인다면이라는 것이 정자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했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 혼자 꼿꼿하게 선다라고 했지만은 내가 쓰여서 발탁된다 하더라도 그죠? 쓰이면은 홀로 서더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이를테면은 이것도 저기 경우도 하나 해당되겠네요. 맹자가 얘기했던 유하에 있죠.
유하에는 성지화자라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나요? 아, 낮은 자리 주면 낮은 자리 주고 높은 자리 주면 높은 자리 주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그죠? 도를 벗어나지 않다. 항상 도를 그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니들이 옆에 있건 어떤 그저 미친놈들이 옆에 있건 더러운 놈들이 옆에 있건 관계없이 나는 도에 따라 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그 건한고씨가 얘기하는 용지즉 독립불구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유아의 경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사지즉 동세무민이니, 그다음 버려지면은 그죠? 세상을 은둔하여도 그 다음에 민망하지 아니하니, 이거는 바로 공자가 안연하고 얘기했던 얘기죠. 야, 쓰이면은 행하고, 그죠? 쓰이면 행하고,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은둔하면 그만일 뿐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너하고 나뿐이라라고 했던 그 돈세무민. 인지상정, 사람의 떳떳한 일상적인 보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독립하면은, 그죠? 홀로 서게 되면은 마가 보자 필구하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반드시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우리 공부하고 나서 보면, 일반인들 보면 어때요? 왜 이렇게들 남한테 의지하고, 그죠? 독립불구가 잘 안 됩니다. 꼭, 그죠? 특히도 사람들이 그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이 우리나라 이 정치권에도 보면은 각각 지역별로도 그렇고 꼭 몰려다녀요. 파당지고 하는 것들이 뭐냐, 홀로 서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돈세할 경우 만약에 세상을 은둔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를 알아주기를 굉장히들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마가 지자 필민이니,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고민하니 이겁니다. 유 성현지 탁행은, 그죠? 성인의 그 우뚝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식이니, 그죠? 절식이니, 그죠? 우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죠? 알아주는 것을 끊으니 소리, 알아주는 것을 끊으니, 그죠? 논어의 세 번째 문장, 첫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군자호화라고 하는, 그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 됐어 하고 탁 끊으니 대가호인이라.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보다도 크게 지나친 자이라. 그러므로 능불구무민이라. 그죠? 그래서 두렵지도 않고, 그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다음 민망함도 없느니라. 독립불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손목의 상이고, 그죠? 나무가 오똑한 손목의 상이니, 주공상지, 주공께서 일찍이 돈세무민 하시고, 그죠? 이 돈세무민, 세상을 은둔하여도 민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숙과 채숙이, 그저 내가 바로 나중에 그 임금 자리를 찬탈해라 한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상황이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예 저 동쪽 땅인가 어디로 피신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독립불구는 그저 손목의 상이고, 주공상지 바로 돈세무민은 그것이 이제 그 상이고, 그 다음에 밑에 돈세무민은 태열상이니 안자당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주공당지하고 무슨 다시 독립불구는 손목상이니 주공당지하고, 주공이 이에 해당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돈세무민은 태열의 상이니, 그죠? 기뻐하는 상이니 바로 안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공자가 이렇게 쓰이면은 그 나가서 행하고, 그러고 버리면은 그만둘 자 너하고 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해석이 아까 끊어졌죠. 이제 독립불구는 손목상이니 주공당지요. 그 다음에 돈세무민은 태열상이니 안자당지라라고 했고, 이왕이면은 끝까지 읽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동계왕시왈 당대과지 시하여, 대과의 때를 당하여 독립불구하고 돈세무민은 비소 양지 대과지 인자니, 그죠? 대과함을 기른 사람이 아니면, 기른 바가 아니면 좋기 이어차라, 이를 그저 말하지 못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자 불구요 인자 불우시이라. 바로 이것이 바로 이뿐이라 이렇게 되네. 시이라.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